야, 니네는 뭐 기계 고치는데 한몫 차서요. 빨리빨리 와서 고추 부어서 선별해요. 아, 이거는 내가 어깨 고추 부어 선별해, 선별. 오늘 언제 내보내, 언제 택배 보내려고 그래요. 어휴,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굶떠. 그렇게 해갖고 밥 먹고 살겠냐. 어머니, 왜? 지금 엄마랑 아빠 농장 온다는데. 뭔 소리야? 언제 전화 오셨었냐? 네. 언제 오신다고? 이제 거의 다 오셨다고. 뭔 일이야? 뭐 미리 연락 받았어? 아니. 너 아들 잘 있는가 감시하러 내가 너 구박하는 거 안 하는가 감시하러 오셨나? 어떡하냐 도둑놈이 발 들인다고 내가 또 저기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해. 성격이 너무 급하시니까 엄마의 그 텐션에 저희를 너무 맞추려고 하세요. 무조건 빨리빨리. 엄마가 뭘 하라고 시키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걸 뭘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거 했어? 이러면 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안 했으면은 느린 애가 되는 거예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전라북도 정읍으로 왔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운영되는 넓디 넓은 비닐하우스 안. 봤을 때는 이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혈 고추 엄마 향숙 씨가 당뇨에 좋은 당조 고추 수확에 나섭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커. 이거는 머리가 이쁜데 사람이고 저기 채소고 이뻐야지. 이뻐야 잘 팔려. 이게 사이즈가 벌써.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나갈 때는 막 일본 사람들 이거 보면 놀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만 골라야 돼요. 너 아침에 저기 하우스 여기 안 들어왔지? 내가 불렀을 때 바로 주방으로 왔잖아. 난 눈 먼저 뜨면 제일 먼저 하우스 들어와서 싹 도르는데. 그 아침밥 먹고 들어왔어. 아침밥 먹고. 어? 나중에 이제 나 없으면 어떡할래? 아침에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고추한테 해야지. 이게 우리 저긴데. 왜 어머니 혼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말이 없어요. 대꾸가 잘 안 해요. 저 말 많은데. 14년간 당조 고추만 바라보고 산 장모 향숙 씨. 고추 농부 2년 차인 사위 현종 씨에겐 하늘 같은 스승님이니 말대꾸란 있을 수 없죠. 지금 뭐해? 고추 따지 뭐하냐. 지금 고추 떨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기계 고장나서 사장이 오셨어. 그래요? 빨리 가봐. 그럼 너 빨리 와. 네가 대신 따. 나 할 거 많아. 할 거 많아도 이거 바구니 두 개만 채우면 된 게 빨리 와. 빨리. 그래야 오늘 물량 나가지. 알았어. 빨리 와. 엄마 재촉에 딸 수연 씨가 일손을 거둡니다. 그런데 너 비동 가봤어?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요새. 오늘 바빴어.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 저녁에 운동할 생각 하지 말고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하우스부터 싹 돌아. 바로 잔소리를 쏟아내는 엄마. 그 바꾸다는 거는 핑계야. 네가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요, 다들.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어. 수긍. 네, 수긍. 성격 급한 엄마와 달리 느긋한 수연 씨. 엄마 잔소리를 견디며 농사일을 배운 지 3년째입니다. 그 시각 다른 하우스로 온 사위 현종 씨.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아요. 낙뢰가 떨어졌는데 저희 여기 집 금방 전봇대에 그 이제 전기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바람에 자동화 기계들이 누전돼 일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계 수리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하우스 지붕으로 올라가는 현종 씨. 오래된 비닐을 직접 교체하는데 집에 남자가 없다 보니 힘쓰는 일은 사위 현종 씨가 해결하고 있죠. 아무래도 힘쓰고 하는 거는 여자가 못하죠. 예, 남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여자들은 또 이제 고추 따고 또 선별하고 그런 좀 손이 많이 가는
그야말로 일당백 일꾼 사위입니다. 사위 고생을 알아주는 건 장모인 향숙 씨뿐. 시원한 물을 챙기는데요. 너는 엄마가 말 안 해도 네가 좀 챙겨라.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다니고 그냥. 어휴, 언제 철날래. 철 없이. 이번에도 엄마 잔소리를 태평하게 넘기는 수연 씨입니다. 진짜 오늘 날 뜨겁다. 일할 사위 걱정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장모. 저기 엄마 인부 사면 돈 든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알뜰해요. 참 고맙고 기특한 사위죠. 그런 거 보면 좀 미안하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이 사오 물 마셔 물. 아이스크림 줄까 물 줄까. 장모님 부름을 받고서야 일을 놓는 현종 씨.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어이 사오 너희 신발들 바꿔줘야겠다. 미끄러지면 큰일인데. 응? 슬리퍼 신고 하면 위험해. 이게 저 슬리퍼 신고 오면 미끄러지잖아. 아 그리고 수연이 보고 수박이랑 좀 잘라 오라 그래. 냉장고에 수박이랑 있구만. 니네 각시 애껴갖고 뭐 할래? 이럴 때 좀 잘라 오라고 시켜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만 하지 말고. 엄마가 뭘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 딸. 야 내 건 안 갖고 딱 사람 수연아. 맞춰 거냐? 사람이 지금 7명인데. 아야. 너 먹어. 아 정말. 장모부터 챙기는 싹싹한 현종 씨. 이럴 땐 사위보단 아들 같고 너는 아까 저기 딴 거 먹었잖아. 딸은 왼수 같대요. 그날 오후 택배 포장에 나선 모녀. 그러니까 20개 붙여보자. 오늘 물량 얼만큼 나가야 돼? 어. 부산 나가고 올라면 500원 짜야지. 살짝짝 발주 들어온 거 봐서 계산을 해야지. 정산 업무를 맡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산도 못하는 딸. 그렇게 계산을 나보다 못해서 어찌했을까. 엄마는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난달 결산 냈어? 안 냈지? 엄마가 일주일 한 달 결산 내라고 했어 안 했어? 조용히 하고 작업하면 안 돼. 몰아치는 잔소리에 한마디 하는 수연 씨. 엄마도 맡겼으니 믿어보자 싶다가도 아직은 딸의 일솜씨가 믿업지가 않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으면 니네가 알아서 하면 돼. 하지만 열정 없어 보이는 딸. 엄마 한숨만 늘어날 뿐이죠. 착하고 순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는 농사도 짓지만 판매도 하면서 또 수출도 하기 때문에 사업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좀 사업가적인 적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정말 저 이러다가 우리 딸한테 전화 오면 겁나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이거 어떻게 하고 전화벨이 울려서 딱 막내딸 써 있으면 겁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능력이 있을 시기가 언제 될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향숙 씨가 기댈 구석은 오직 사위뿐. 야, 왜 박 대표 안 오냐? 빨리 오라고 뛰어갔다 와. 어머나 웬일로 뛰나 했더니 역시나 저렇게 움직이기 싫어해서 어찌했을까. 그래도 우리 딸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이가 좀 나아요, 더. 확실히 나이도 있고 지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 딸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느긋한 성격 많은 부부 일심동체. 야, 니네는 뭐 기계 고치는데 한뭉차 서요. 빨리빨리 와서 고추 부어서 선별해요. 아, 이거는 내가 어깨 고추 부어 선별해, 선별. 오늘 언제 내볼 언제 택배 보내려고 그래요. 어휴,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굶떠. 그렇게 해갖고 밥 먹고 살겠냐. 당일 선별해 배송하는 것이 향숙 씨가 정한 원칙. 택배 시간을 맞추려니 마음이 급합니다. 이때 알아서 작업 속도를 올리는 장모님의 오케이맨 현종 씨. 이러니 딸보다 낫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요. 그도 우리 여기 저기 박 대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다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승낙했어요. 아들 노릇 다 했다니까요. 어머님이 어깨 수술했는데 그 어깨 수술은 엄마 병강으로 내팽개치고 왔대요. 엄마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그때는 그래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들 소용없는 거요. 사실 남편이 위암으로 떠날 무렵 향숙 씨는 다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빠가 의식이 없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엄마도 겁이 나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솔직히 저도 겁은 많이 났죠. 아빠가 그래도 진짜 고생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안 울라고 했는데 막 고생을 했는데 막 포기를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말이라도 그냥 그렇게 했죠. 그냥 한 게 아까우니까 해보자. 네? 그렇게 한 게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겁나고 앞이 막막했던 그때 수연 씨가 용기를 냈던 건 곁에 있던 현종 씨 덕분이었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엄마한테 욕을 먹더라도 한 번씩 틈틈이 나가서 놀아줘야 돼. 그래야 남는 거야. 너랑 내가 같아? 왜? 입장이 다르지. 나는 장모님이고 너는 그래도 욕은 내가 다 먹잖아. 나도 똑같이 먹지. 왜 너만 먹어? 아니지. 욕은 내가 다 먹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함께라면 웃음 가실 날 없는 두 사람. 2년 전 현종 씨가 처가살이를 자처한 뒤로 24시간 붙어있는 껌딱지 부부가 됐습니다. 원래 수연 씨와 같은 농수산대학에 다녔던 현종 씨.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을 생각이었지만 당조 고추의 가능성을 보고 마음을 바꿨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빠도 영농 후계농도 해야 되고 청년 창업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광에서 할지 나랑 같이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또 엄마한테 말을 하러 갔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는 빚도 많고 너 오면은 진짜 큰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기는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빠가 일을 하게 됐죠.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생겨가지고 힘들겠지만 갚아 나가야죠. 수연이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과 사위가 배달하는 그 시각 엄마 향숙 씨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저녁밥 먹어야죠. 사이요 아니면 딸이요? 우리 사이요. 우리 딸은 밥 안 먹어요. 사이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 체격에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안 돼요. 사돈하시면 저 혼나요. 무슨 떡이에요? 쑥 가래떡 아들 좋아한다고 다 만들어서 이거 몇 보따리 있어요. 지금 못 먹어요. 낮에 일하다 보면 먹을 시간이 없어. 그거 제가 군것질 안 좋아하니까 안 챙겨줘요. 제가 좋아해야 챙겨 먹는데 제가 별로 군것질을 안 좋아하니까 맨날 잊어먹어요. 이제 나중에 아시면 혼날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찔리나 봅니다. 막둥이 아들이라고 엄마가 아들 하시더만 나무 아들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건가 싶기도 해요. 미안하면 잘 챙겨줘야 할 텐데. 아니, 이건 뭔가요? 밀키트인 거
바쁜 세상에 빨리빨리 해서 먹고 살아야죠. 언제 재료 사다가 해요. 저는 옛날 엄마들 같이 못 한다고요. 암요, 바쁠 땐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는 밀키트가 최고죠. 거의 저기 할걸? 거의 끝날걸? 공장장님도 식사하시라고 부르고. 그 시간까지 당조 고추를 살피던 현종 씨. 어. 밥 먹어야지. 그제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정성 가득한 요리는 못해줘도 사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엄마. 깜짝 선물을 준비했대요. 오빠 이거 봐봐. 이거 엄마가 오빠 좋아한다고 산 거야. 홈쇼핑에서. 오징어 귀신. 와 감동받아. 그래서 나오게 너 오징어 먹으라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렇게나 많이? 오징어 비싼데. 밤마다 먹어야겠어. 네, 일단은 내가 공장장님까지 모이고서야 당조고추 가족의 단란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에 오빠 예복 보러 가야 되잖아. 그렇지.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언제 보러 갈 건지 얘기 다 해? 얘기했어? 나는 그냥 저기 가서 백화점 가서 샀으면 좋겠어. 그냥 오빠가 하고 싶은 게 말하고 해. 너 드레스는 다 했어? 응, 드레스는 얘기했는데 받고 얘기했어? 너 드레스 받는 거 있지? 가봉 해준대. 맞춰준다고? 하루 전날에 가봉 해준대. 구두는? 대여해준대. 뭔 구두요. 고무신 슬리퍼 신고 해서 구두 신고 들어가다가 또 삐딱해 하고 넘어지려고. 사실 수연 씨와 현종 씨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농사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죠. 그러면 7월 달에 니네 7월 며칠 날 그러면 야외 촬영이냐? 7월 7일. 그럼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몇 월이야? 응. 금요일? 응. 그날 하루만 촬영해? 응. 또 제일로 바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로 했는데 택배 안 나갔나? 택배 안 나가도 또 일본 수출 나가면. 금요일날 또 포장해야 저기잖아. 니네 없으면. 작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엄마. 어머니, 갑자기 또 일 얘기로 넘어갔네요. 야는 없으면 또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게 날짜 조정을 해야죠. 딸 결혼보다는 농사일이 우선입니다. 안 그러면 저 밤 12시까지 싸야 돼요.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공장에서, 그 공장 마당에서 하라고 하고 싶어요. 됐다. 뭐 일대 뭐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하지. 아무 필요 없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을 돕지는 못할 망정 대충 하라니 수연 씨는 서운함에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싸해진 분위기에 현종 씨는 눈치 보기 바쁜데요. 과연 딸 부부는 결혼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후 엄마 향숙 씨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시려고? 이제 저녁에 일 끝났은 게 저 운동하러 가요. 스트레스 해소하러요. 저의 유일한 낙이요.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해야 할 일도 챙겨야 할 일도 많으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진짜 아침에 눈 떠서 농장에서 일하고 급하면 공장 한 바퀴 갔다 와서 또 여기서 일하고 나면 땡이잖아요. 향숙 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 줌바 댄스 학원.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드는 향숙 씨. 어머나,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운동을 하면서 되찾는 활기. 스트레스도 싹 날려버립니다. 저 앞에 어느 친구 때문에 더 재밌어요. 무대도 저 친구가 50분을 이렇게 뛰려면 웬만하면 촬영 못해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향숙 씨의 긴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향숙 씨.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네요. 네, 미리 제 할 일은 해놔야 애들한테 소리를 안 듣죠.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보여줘야죠. 부지런한 엄마와 달리 일어날 기미가 없는 딸과 사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딸 불러야죠. 애들 기상시켜야죠.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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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알았대요. 목소리 세겠어요. 예, 아침이요. 한바탕 소리 질러야 돼요. 닭이 우는 것 같아요. 엄마표 기상 나팔에 일어났지만 수연 씨는 아직 비몽사몽. 잠 많은 현종 씨에게도 새벽 기상은 아직 버거운 일이죠. 그 사이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 간단히 건강 주스를 만드는데요. 뭐야, 주스 갈아주려고? 오늘은 좀 예뻐 보였나 보지? 건강 주스는 딸이 예뻐 보이는 날에만 챙겨주는 특식. 들어주세요. 오늘은 김수현이가 안 깨워도 있는데 같이 일어났어. 오늘 같이 있났어? 금쪽 같은 사위 목까지 넉넉히 준비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나 3시 반. 3시 반? 어. 왜 이렇게 일어나요? 저녁 일찍 잤잖아. 그래도 새벽 3시 반 기상이라니 딸 부부는 엄마의 부지런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 자는 것도 아깝고. 빨리 먹어 이제. 어저께 짠 거 지금 선별해서 조금 남았거든. 그거 마저해서 키로수까지 다 됐으니 빨간 거는 이따가 내가 가서 따로 세척해서 저쪽 건조기에다 넣게. 왜냐면은 역시나 일 얘기부터 시작하는 향숙 씨. 치를 담지. 밥 먹어서 빨리빨리 일하러 가자. 밥 치우고. 오늘도 할 일이 태산이죠. 치우가 혼자 하는데 아직도 안 했어? 언제 가려고? 에 이제 싣고 가려고요. 차도 손 봐야 되는데. 늑장 피우다 기어코 한 소리를 듣고 말았네요. 사위를 뒤따라 차에 오르는 향숙 씨. 사이가 일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저도 좀 미안해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하고 싶다고 둘이 합의해서 왔으니까 해야죠. 서둘러 온 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가공 공장. 오늘은 김치연구소에서 주문받은 고춧가루를 만들기로 한 날. 당조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드는 건 사위도 장모도 처음 하는 도전이죠. 빨간 거부터 해야지. 건조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저쪽에 아까 갖고 온 거 빨간 거. 빨간 거부터 세척해야 건조기에다 넣지. 지금 이거부터 하면 어떡해. 왜 그려. 빨리 갖고 와, 빨간 거. 공장장님 이거 다 건져내야지. 빨간 거 세척해야지.
청고추부터 씻어야 하는데 사위가 순서를 착각했다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빨간 거부터 해야 건조를 시키는데 거기까지만 해서 여기서 건져냅시다. 집어넣어. 어머니 마음에 들기가 힘드네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 사이도 서투르고 저도 서투르고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순서를 잘 모르는 게. 처음은 누구나 서툰 법이죠. 하지만 실수를 할 때마다 자꾸 겁이 나는 향숙 씨. 나는 퇴장하려고 알아서들 하시오. 결국 세척실을 나가버립니다. 심란하고 복잡한 마음. 괜히 사무실 책상만 쓸고 닦는데요. 여기는 뭐예요? 원래 여기가 저희 공장이에요. 애기 아빠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아끼고 아껴서 지은 공장인데 저희가 농장 때문에 여기 살림을 빼갖고 이제 농장에서 거의 생활하고 여기서는 가공만 해요. 남편이 재기를 꿈꾸며 지은 가공 공장. 우리 막내딸 대학교 때 이거는 이제 우리 신랑 저.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든 책임은 향숙 씨의 숙제로 남았죠. 저희가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이거 시작 온 지 지금 횟수는 14년째인데 이거 공장을 2015년도 우리가 2월 28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가슴 고생해서 했는데 이 아빠 사진 본 게 화나요. 그때 생각하니까. 왜 화가 나요? 고생 많이 하셨나 보다 이거 하시면서. 예, 엄청 했어요. 이제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처음에 숟가락 2개, 저분 2개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없이 살아도 남한테 줄 돈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시작하면서 있는 돈 다 까먹고 오히려 남한테 줄 돈이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때 정보통신 사업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지만 당조고추 사업 실패로 큰 빚만 남기고 떠난 남편. 그립다가도 울컥 원망이 치솟곤 한답니다. 그래도 마음 다잡고 여기까지 온 건 딸과 사위 때문이죠. 또 취소권 들어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봐봐. 홈트스토어 들어갔어? 야, 이건 네 담당이잖아. 또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네 담당 내 담당이 어딨어. 어? 그래도 바쁘면 같이 하는 거지. 엄마네? 어? 어머니? 엄마. 어이 우리 막둥 어디신가 엄마 아빠 데이터 잠깐 나왔는데 우리 막둥이 나였었는데요? 나 일하고 있지. 잠깐 가도 될까요? 어디를? 여기를? 네 잠깐 들려도 될까요? 와도 되지. 어디쯤인데? 우리 막둥이 얼굴 보고 잡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알았어. 네 자, 주소 알지, 엄마? 예, 조심히 와. 네. 엄마 온대. 어머니 오신대? 응. 어머니한테 네가 말씀 들어. 엄마 온대. 오빠가 말씀드려. 네가 말해. 오빠가 말해. 내가 어떻게 말해. 거의 다 오셨다며. 빨리 가서 말씀드려. 갑작스런 부모님 방문 소식에 얼떨떨한 현종 씨. 갑자기 오세요? 저번에 한번 놀러 오신 적 있으시고 그 이후로 처음인데. 천하태평 수연 씨도 당황한 눈치죠. 어머니, 왜? 지금 엄마랑 아빠 농장 온다는데. 뭔 소리야? 언제 전화 오셨었냐? 네. 언제 오신다고? 이제 거의 다 오셨다고.
뭔 일이야? 뭐 미리 연락 받았어? 아니. 너 아들 잘 있는가 감시오러 내가 너 구박하는 거 안 하는가 감시오러 오셨나? 어떡하냐 도둑놈이 발저린다고 내가 너 저기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해. 저한테 뭐 있어요? 그냥 뭐. 니네 방 깨끗이 치웠어? 아니 빨리 가서 사무실이랑 치워. 엄마 또 오시는데 어떡해. 이거 어떡한데. 빨리 사무실이랑 치우고. 나 방 청소했나? 니네 방 청소했어? 어머니 오신다는데? 원래 네가 뭐가 깨끗해? 빨리 올라가서. 원래 깨끗해 우리 방은. 뭐 고양이도 치우고. 고양이를 어떻게 치우냐? 야 그러잖아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한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빨리 올라가서 집 좀 치워. 왜 걱정되세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돈이 어렵잖아요 아직은. 그게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아이고. 미리 말씀하시. 그러긴 했어도. 어메 나 미치겠네. 자네들 징계도 안 쓸었네. 아휴 그래도 제일 어렵잖아요 아직은. 다급하게 시부모님 맞이에 돌입한 현종 씨와 수연 씨.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청소기가 어딨더라? 원래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네요. 일이 바빠 살림은 뒷전이었다죠. 며느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향숙 씨는 감추기 신공 중. 무조건 다 숨겨야지. 깔끔하게. 이게 최고예요. 안 보이게 다 듣는 게. 안 보이게 다 듣는 게. 괜히 사돈댁 마음 상하게 할까 걱정입니다. 또 오늘 하루에가 전쟁이네. 아이고 죽겠네. 입장 바꿔서 만약에 내 딸이 아니 내 아들이 이랬다고 해봐요. 더군다나 여기서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하는데 엄마 입장이 내가 아들 가진 엄마 입장 같아 나 같아도 화가 나죠. 진짜 우리 딸하고 저거는 거의 우리 사이한테 의지를 하는데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딸이야 뭐 전화 받고 업무하고 겨우 택배나 싸고 오지. 고추 일을 다 농사 일은 사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쩔려요.